수능 문제 제가 한번 출력은 해봤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에서 풀만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맛보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수능 문제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좀 쉽습니다. 1번이 좀 쉬운 문제인데 자,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지수법칙 하면서 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푸실 수 있으실까요? 수능에서 좀 쉬운 편에 속하는 1번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지난주 복습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고3 학생들은 이 문제 정답률이 99에서 뭐 98%에서 99%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고요. 되게 푸는데도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한 10초 이내에서 딱 풀고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고3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2분의 근데 1이에요? 예? 2분의 바로 1. 답이 2분의 1이요? 벌써 아닌가? 답이 나오셨네요. 다들 2분의 1 나오셨습니까? 아직? 굉장히 빠르신데요? 수능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어떻게 구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 문제들은 밑을 통일해야, 밑이 통일돼야 이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4를 2의 제곱으로 먼저 고치고요. 여기 루트 3 있고 이렇게 일단 고칩니다. 여기서 4를 밑을 2로 통일하는 과정을 먼저 써줘야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수를 이제 루트 3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는 지수끼리 곱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지수 위에서 곱셈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이제 변형이 되면 여기는 곱셈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또 한지 오래돼서 아마 까먹으셨을까 봐 곱셈 공식 한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이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어요. 뭐죠? 배분 법칙 하면 됩니다.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a 빼기 ab 빼기 b제곱이죠. 그래서 결국은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꼴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이거 잘 푸셨으면 아마 지난주 복습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못 푸셨으면 아마 이런 곱셈 공식이 좀 기억이 안 나서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모르셔도 어차피 곱셈이니까 배분해서 풀자 이런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푸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수능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 같이 풀만한 문제가 있나 했는데 제가 아직 가르쳐 드린 게 없어서 좀 요거 정도만 지금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으셨나요? 자, 이렇게 일단 1번 문제는 풀면 되겠습니다.
수능 날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 문제로 하나 맛보기로 재미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정수론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수배수하고 소인수분해 서로소 이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8페이지의 도전 문제 13번을 풀고 배수들 판정하는 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8페이지 14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54를 소인수분해하고 자연수 약수의 개수하고 모든 자연수 약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소인수분해 먼저 선으로 빨리 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봤을 때 이런 나누기를 했었죠. 2로 나눠지니까 암산 27 나오죠. 그러면 3, 9, 3, 3. 자, 이런 나눗셈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많이 하셨죠. 이런 나눗셈의 결과 54는 2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라는 질문에는 답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약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약수라고 하면 54를 a 곱하기 b꼴로 바꿔놓고 나서 여기 적힐 수 있는 수들이 약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백꼴로 만들 수 있는 이놈들 다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작은 수서부터 하나씩 나열해서 푸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54는 1 곱하기 54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3승 가능하죠. 이것들이 다 약수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에 해당하는 수. 이것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이것도 이제 약수로서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해서 나오는 각각의 이 수들이 이제 약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수는 뭐죠? 2 곱하기 3, 6까지 1, 2, 3, 6까지가 작은 수였는데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작은 수는 아마 9일 것 같습니다. 3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적는 순간 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순서만 바꿔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수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도 여기까지 적으면은 약수가 끝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약수의 개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나열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수가 커지면은 이렇게 나열하는 게 좀 빠뜨리기도 쉽고 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조금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빠뜨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제 한 번에 바로 답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지금 소인수 분해를 이와 같이 했죠. 그럼 약수라고 하면 분명히 2의 모승 곱하기 3의 모승꼴이 될 겁니다. 네모 안에 다른 게 들어가겠죠. 약수라고 하면 항상 이런 꼴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꼴이 몇 개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열해서 답을 내게 됐지만 이게 좀 반복되다 보면은 약수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조절하는 것만큼 약수의 개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그 1이 되려면은 0이 가능하죠. 0하고 1. 많아야 2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0 또는 1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0, 1, 2, 그렇죠. 3. 0 가능하고요. 1, 3이 될 때까지 가능하죠. 0, 1, 2, 3. 아유, 잘하셨습니다. 강미 선생님, 오늘 이제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여기는 두 가지 들어가고 여기는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씩 나오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4개, 즉 8개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셌는데 이제는 세지 않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수를 바로 판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확장성도 있죠. 숫자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화시키면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라고 소인수분해가 됐다. 이때 약수의 개수, 자연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끝났을 때 이 수의 자연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 다 곱한 거요? 예, 오. 자, 이거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똑같습니다. A의 몇 승, B의 몇 승, C의 몇 승꼴이 아마 약수가 될 것이고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에서부터 P까지, P 더하기 1까지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에서부터 Q까지, Q 더하기 1까지가 가능할 것이고, 여기는 0에서부터 R까지, R 더하기 1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P 더하기 1개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Q 더하기 1가지 선택이 또 가능하고 각각에 대해서 R 더하기 1개의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된 수의 자연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출발해서 P까지 P 더하기 1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Q 더하기 1가지, 여기는 R 더하기 1가지가 될 것이다. 각각에 대해서로 연결이 되니까 곱으로 다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수학이 좀 어려운 게 좀 아무것도 아닌데 문자를 좀 많이 쓰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좀 알고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그죠? 예. 1번은 이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이해는 되셨나요? 제가 좀 빨리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예, 이해가 되신 걸로 믿고, 그렇다면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연수 약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우고, 자, 이번 약수의 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개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8개를 최다 나열해서 더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뭐였더라? 다 지워버렸네. 1, 2, 3, 6, 9. 그 다음에 뭐였죠? 1에 해당하는 거 54가 있었고, 여기 27이 있었고, 3은 54니까 얼마입니까? 18, 6, 9, 9, 6,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 문제는 좀 간단하니까 이렇게 몽땅단 나열해서 풀 수가 있는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됐다. 그럼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수 약수의 합인데요. 어떤 수가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모든 약수들의 합을 구해 볼게요. 혹시 좀 복잡하지만 나는 알 것 같다. 있으십니까? 이거는 바로 알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강은미 선생님 혹시 어떠신가요? 이거 공식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는 건 없는데. 아, 이건 없으세요? 근데 그냥 P, Q, 예, R에 예, 0부터 1, 그 P 될 때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해 가면서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긴 한데.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일단 다 적어 볼게요. A 0승, A 1승, A 2승에서 땡땡땡에서 A의 P승까지가 A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이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B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도 있죠. B의 0승, B의 1승, 땡땡땡에서 B의 Q승까지가 B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 C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보이겠네요. 이쪽으로 가서 C의 0승, C의 1승, 땡땡땡에서 C의 R승까지가 C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들의 종류들이죠. 자,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의 몇 승, B의 몇 승, C의 몇 승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뒤에서 나온 놈 하나 또 골라서 이 뒤에서 나온 놈 하나를 골라서 곱해서 나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구니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서 몽땅 다 더해달라는 거죠. 곱한 다음에 여기서 고르고 골라서 곱해서 약수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 모든 약수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죠. 이것인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들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곱해서 이런 꼴을 만든 것들이 약수가 되는데 그것들을 죄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더해 놓은 상태에서 곱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곱하기로 연결하고 더하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 여기서 하나 골라서 곱한 것들을 죄다 더하는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그것들의 합이 나오면서 끝날 겁니다. 이 발상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고르겠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문제는 풀었었는데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해라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들을 몽땅 나열해 놓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더한다라는 것을 이 곱하기는 가로 밖으로 연결시키고 안을 더하기로 처리해 버리면 이 중 하나를 골라서 나온 놈들을 몽땅 다 더하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약수의 합을 구하라는 공식은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이와 같은 요령으로 곱을 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적에서 저희가 또 다시 공부를 할 건데요. 이것들이 일종의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급수라고 처리가 돼서 이것들 합의 공식들이 또 있어요. 합의 공식들로 좀 정리를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바꾸기도 하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A 빼기 1분의 A의 P 더하기 1승 빼기 1.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B
빼기 1분의 b에 q 더하기 1 빼기 1. 그리고 이 부분 정리하면 c 빼기 1분의 c에 r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아직 옛날에 다 배우셨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수열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쨌든 여기까지의 결과로 답이 나온다. 그걸 좀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만 그냥 참고로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요까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나 약수 합을 구하는 스타일은 이미 좀 정형화돼서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에서는 문제로 내신 문제로 뭐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번에 넘어갈게요. 자, 9페이지로 가서 이번에 나눗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합은 결과는 안 구했는데 그냥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답을 아직 안 냈으니까. 보니까 더해서 깔끔해지는 놈들이 좀 있네요.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더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4개를 더할 때는 더해서 10의 배수가 되는 놈들로 딱 잡힙니다. 그럼 1 더하기 9 하면 10이고 2 더하기 18 하면 20이죠. 3 더하기 27 하면 30 나오고 54 더하기 6은 60 나오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120 이렇게. 그러면 물론 이쪽 공식으로 가서 푸셔도 됩니다. 이쪽 공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야? 54는 2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됐었으니까 공식에 넣으면은 A 자리에 2 넣으면 되겠죠? 2 빼기 1분의 2의 2승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분의 3의 4승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3 곱하기 2분의 80 이렇게 되네요. 그럼 40이니까 120.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요 공식에 집어넣은 거죠. 요 공식에. 이건 없으니까. 그러면 P가 지금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 Q는 3이니까 여기에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계산은 요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공식 나오니까 좀 힘드시죠? 이게 수학이란 게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숫자들에서 일반 원리들을 자꾸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수식들이 곧잘 발견이 되거나 발견하려고 애쓰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9페이지 나눗셈 정리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A를 B로 나눴을 때 그럼 A는 BQ 더하기 R 얘가 몫이죠. 얘가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예를 들어서 13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 3, 12하고 1이 남죠. 그럼 이 식을 이제 13은 4로 나눴을 때 3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몫이고 나머지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것이 나눗셈 정리인데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수 문제를 다룰 때 이 식을 참 많이 만들어서 써요. A는 PQ 더하기 R. 그리고 R에 약간의 단서가 붙습니다. 그 R은 나눈 수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나눗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정수를 분류할 때 정수를 B로 나눈 나머지로 정리할 때 우리가 쓰는 식이기도 합니다. 임의의 정수를 B로 나누면 나머지는 0, 1, 2, 땡땡땡에서 B 빼기 1까지 총 B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임의의 정수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을 B로 나누면 언제나 나머지는 0에서부터 B 바로 전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B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수를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정수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분류할 때, 정리 분류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5번은 간단한 연습으로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이런 표현법을 좀 익숙하게 써보시라고 연습 삼아서 낸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1번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10의 정수에다가 3 이런 꼴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는 임의의 그 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n을 썼지만 다른 문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7로 나눈 나머지가 2다. 그럼 뭐 7m 더하기 2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m으로 나눈 나머지가 r인수다. 그럼 m에다가 뭐 q 더하기 r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q라는 것도 임의로 제가 그냥 쓴 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할 때 이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합동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계속 문자와 숫자와 뭐 이런 것들만 계속되니까 조금 힘드시죠? 자, 요건 참고입니다.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정수론 같은 거 책을 나중에 좀 관심 있어서 보시면은 첫 장에 바로 나오는 식이니까 그냥 제가 정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P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그 정수라고 고쳐주세요. 거기 수라고 했는데 정수라고 고쳐주십니다. 여기 정수라고 고쳐주세요.
정수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P로 난 나머지가 같은 두 정수를 합동이라고 하고 A, B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석삼자를 써요. 그리고 모드 P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P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정수를 이와 같이 표현해요. 나머지에 있어서는 둘이 같다. 이런 뜻이고 P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있는데요. 3하고 8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가 같은 두 수를 같다 대신에 3개로 늘려서 합동이라고 쓰는 겁니다. 3하고 8은 합동이다. 모듈로 5라고 합니다. 이거는 5로 나눴을 때 5를 기준으로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법이니까 이렇게 적힌 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도 번역이 될까요? 8 빼기 3은 5의 배수다. 이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같은 거니까 빼버리면 그냥 5의 배수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 빼기 A는 P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바꾸실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는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이 교재에서는 더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 보실 때 혹시 참고하시라고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오늘 하는 내용은 크게 보자면 이제 대수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학교 가면 좀 세분해서 정수론이 있습니다. 대수 안에. 정수에 대한 각종 특징이나 또 정수의 부정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있고 우리 천재 수학자 가우스는 정수론을 수학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이제 수학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정수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 이 시초는 바로 디오판토스라고 3세기경의 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아리스메틱이라고 산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디오판토스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대수에서는 정수를 다루는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론이라고 커다란 부류가 하나 있고요. 이게 예전에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저런 문제에 골몰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야, 저거 정수가 저렇다는 건데 왜 내가 저걸 풀어야 돼? 이런 어떤 느낌이 많았는데 좀 뭐랄까 교양인, 지식인 또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지적인 도야 이런 것들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 공부를 취미생활 같은 걸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그 수학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재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재밌어 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도 좀 재밌어 하시겠죠? 아닌가?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풀이라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뭘 쓰는 물건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암호 만들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소수 이용해가지고 암호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정수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쓰이는 용도가 뭐냐라고 바로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져보면은 어디선가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쓰임새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걸 이용해서 실용적으로 쓰는 날도 있고 실용적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어도 계속
언젠가는 또 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론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실용적인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결국은 좀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뭐 선형대수라고 행렬이죠, 이거는. 이것도 예전 교육과정에는 다뤘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지금은 빠져 있지만 그 대학교 가면은 이제 배우죠. 뭐 상경계라든가 뭐 이공계에서는 당연히 배우고 이쪽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뭐 AI 이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통계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미적분에서도 좀 쓰고 있고 하여튼 뭐 대단히 좀 활용 가능성이 좀 높은데 요거는 제가 그 기하 2 파트에서 기하 두 번째 파트에서 좌표 평면하고 같이 좀 다루기로 하고 지금 대수에서는 좀 제가 빼놨습니다. 근데 이제 기하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 추상대수라고 흔히 부르는 이쪽 계열이 또 있어요. 방정식은 일부분이고 이제 굉장히 현대대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를 아마 이제 좀 보실 수 있고 대수기하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기하학하고 대수 합쳐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대수 문제를 푸는 거. 뭐 이런 커다란 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정수론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가벼운 초보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수론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합동식은 이제 정수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좀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 풀어보세요.
자, 지금 29가 나오셨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오시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하면 뭐 2m 더하기 1꼴이 될 것이고, 그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하면 3n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4라고 하면은 5죠. 5L 더하기 4가 되는 수거든요. 자, 이것들이 다 같으니까 뭐 2m 더하기 1은 3n 더하기 2는 5L 더하기 4를 어떤 수 라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2를 더하고 나면은 2m, 3m, 5L로 다 바뀌겠죠? n 더하기 1 양변에다 2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2의 m 더하기 1, 즉 2의 배수고 3의 n 더하기 1, 3의 배수고 5의 l 더하기 1이죠. 5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의 특징을 먼저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무식하게 푸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은 그냥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잘 관찰을 먼저 해보고 이게 하나 적은 수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전체적으로 더해버리면은 이게 다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인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 중에 최소인 것은 2, 3, 5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30이 최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라지에는 결국 2를 다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최소인 수는 2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기 좀 어렵습니다. 실은. 처음에 우리가 이거 연습을 했으니까, 이거 나눈 나머지 표현하는 거 연습했으니까,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 다른 문제도 한번 좀 이따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답은 29가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좀 활용해서 접근해 보시면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려면 어떤 제곱수라 해야 되나요? 제곱이 어, 있는 수? 예리하신데요. 오늘 너무 잘 푸십니다, 오늘. 야, 예, 제곱이랑 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캐치를 하셨네요. 예. 자, 나온 김에 힌트입니다. 제곱이랑 관련이 있다. 왜 제곱이랑 관련이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했을 때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거든요. 어떻게 구했었죠? A의 동그라미, B의 동그라미, C의 동그라미 형태인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P까지, P 더하기 1가지, 각각에 대해서 Q 더하기 1가지, 각각에 대해서 R 더하기 1가지가 되는데 얘가 약수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게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힌트를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힌트면 되겠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자연수 약수의 개수인데 A, B, C 거기 밑에 들어갈 수가 2, 3, 5 이런 그 뭐지? 소수? 예, 그렇죠. 소수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네.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어떻게 표현이 되면은 약수의 개수가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홀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조금 더 적습니다. 예, 이런 게보단 적습니다. 자, 힌트 잘 활용하시면은 거의 그냥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힌트 잘 활용하시면 거의 그냥 답이.
아, 근접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29개인가요? 29개인가요? 29개요? 그건 좀 많습니다. 좀 너무 많습니다. 지금 9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어떻게 9개 나왔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제곱수만 찾았는데 1의 제곱, 예.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근데 그것도 소인수 분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예. 자, 근데 잘 푸셨어요. 제곱수만 따지면 되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게 홀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짝수가 나오니까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P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야 홀수가 나오는 겁니다. 홀수끼리만 계속 곱해야 홀수가 나오는 거지 중간에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홀수가 돼야 되니까 PQR이 다 짝수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P를 2P 다시 정도로 놓고 Q를 2Q 다시 정도로 놓고 R을 2R 다시 정도로 놓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의 P 다시의 제곱 더하기 B의 Q 다시의 제곱 C의 R 다시의 제곱이 되는데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줄여서 AP 다시 B의 Q 다시 C의 R 다시 전체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곱수란 얘기죠. 어떤 수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은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제곱수란 얘기가 돼서 1에서부터 90까지 제곱수들 몽땅 다 따지시면 되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9제곱까지 총 9개가 있죠. 10제곱은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9개. 그래서 요 공식 기억하고 계신가? 테스트하는 또 문제였죠. 그 약수 공식. 약수 개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응용해서 홀수가 나왔으니까 짝짝짝이 된다 해서 완전 제곱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죠? 예.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워야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이게 우리 배웠던 거를 토대로 그 다음에 약간의 변형들이 더 추가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처음 보시는 건 아닙니다. 다 전에 했던 방금 전에 했던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풀어보시는 게 이제 약간 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해는 다 되셨습니까? 이게 짝수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어떤 수의 제곱, 제곱수가 된다. n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수였다.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있는 모든 제곱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자, 되셨나요? 혹시 좀 이해 안 가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수의 개수가 홀수 개인 수가 왜 제곱수인지까지 얘기하는데 자, 다시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약수의 개수가 이와 같은 공식이 있다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거일 때는 이렇게 이게 자연수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했던 내용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자연수 약수의 개수, 예. 자연수 약수의 개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
그죠?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인 거. 그래서 만약 이 수가 우리가 찾는 수가 소인수분해가 어차피 될 거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면 결국은 약수의 개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였죠.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야 약수가 되는 거죠. 아, 제곱수가 되는 수가 약수예요? 아니요. 약수의 정의는 이거였죠. A 곱하기 B 꼴로 표현됐을 때 A는 N의 약수다. B는 N의 약수. 그렇죠. 약수가 나누어지는. 수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약수의 개수가 홀수. 약수가 홀수인 게 아니라 약수의 개수가 홀수. 이런 약수들의 개수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이게 홀수였다는 얘기죠. 예, 이 약수의 개수가 왜 이렇게 되냐는 요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꼴이 약수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P까지, 0에서부터 Q까지, 0에서부터 R까지였으니까 결국 A에서 만들 수 있는 건 P 더하기 1가지가 나오고 B의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에서부터 Q까지니까 Q 더하기 1가지, R 더하기 1가지가 나오니까 몽땅 다 곱해서 전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지난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본 공식인데 쉽지 않으시죠? 방금 전에 봤는데 우리가 14번 풀면서 공식으로 딱 정리한 거였어요. 실은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을 때 이런 약수 개수를 가진다라고 14번 풀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바로 이용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들이 각각 홀수가 다 돼야 전체 곱이 홀수가 되니까 PQR이 짝수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집어넣어서 정리해봤더니 어떤 수의 제곱인 수였다 되니까 n이라고 하는 건 제곱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90 이하의 제곱수들은 이게 전부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시면 1의 약수는 1개, 2의 2제곱, 4의 약수는 1, 2, 4, 3개죠. 3의 약수는 1, 3, 9, 3개가 나오죠. 홀수개가 나온다고요. 4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16이니까 2의 4승이죠. 그러면 1, 2, 4, 8, 16, 5개가 나오는 거죠. 이 제곱수들을 다 따져보시면 결국은 신기하게 다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 홀수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것은 제곱수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별거 아닌데 제곱수를 다른 식으로 슬쩍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라고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공식들 자꾸 쓰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도전 문제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요거는 한 5분 쉬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푸시다가 이게 지금 요새 고등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문제집도 많이 보고 뭐 문제도 많이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문제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나씩만 풀다 보니까 당연히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뭐 추천 아닌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헌책방에 가서 헌책방에 옛날 정석이 있을 겁니다. 옛날 정석. 요즘 정석은 1학년 수학 상하, 수원, 수투, 미적, 확률, 기하
그래서 7권을 사야 되는데 그 각 권 뭐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굉장히 양도 많고 게다가 옛날 과정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실속이 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옛날 정석이면은 뭐 공통 수학에다가 수투 이거 2권만 딱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빠진 교육과정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진도랑 얼추 맞는 것 같고 문수학 해야 될 것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교수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혹시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이게 출판사에서 무료로 PDF들 막 나눠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구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 독본이라고 이거는 일본의 대학 교수님이 쓴 고등학생들 용 수학이에요. 이건 6권짜리인데 요새 아직도 팔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던 책인데 아직도 지금 파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수학 연습을 할 만한 문제들이 좀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더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문제량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시려면 좀 연습량이 조금 있으셔야 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이런 거 스캔해서 막 올려드릴까요? 안 돼, 그것도 양이 너무 많다. 예, 하여튼 뭐 참고하셔서 뭐 연습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페이지 도전 문제로 드디어 가겠습니다. 도전 문제들이 도전이니까 어렵겠죠? 이거 아까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18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3으로 나누면 1이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 정수 중에서 정수를 정수 n을 써서 간단하게 표현해 달라. 요거 1번은 제가 풀어드리고 2번은 직접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요령을 좀 아셔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아시면서 풀 수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제가 그냥 바로 풀어드릴게요.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다. 그러면 3K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 뭐 5L 더하기 3.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라지 n이라고 놓겠습니다. 라지 n은 3K 더하기 1이면서 5L 더하기 3이 되는 것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그냥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각각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지금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다는 의미밖에 없고 이거는 5로 나누면 3이 남는다는 의미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수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 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때 아까 제가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뭐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 두 개를 만족시켜 주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임의의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거나 1이 남거나 2가 남거나 셋 중 하나거든요. 모든 정수는 셋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세 개로 분류한 것을 L을 이렇게 표현해서 집어넣어주면 결국 5로 나눠서 남는 3이 남는 수 중에서 이 안에서 다시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우 L이 3K인 경우는 5 곱하기 3K 더하기 3이라고 놓을 수 있죠. 요거를 K라는 문자가 겹치니까 그냥
n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요거 바로 n으로 갈게요. 이렇게 n으로 다 고쳤습니다. 이게 갑자기 얇게 나온다. 자, 이거 15n 더하기 3인데요. 이거 3으로 나누면 1이 나오나요? 이 수가? 이 수는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5l 더하기 3이라는 수, 5로 나누면 3이 남는 수 중에서 다시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자리에 3n을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 3으로 나누면 보다시피 3으로 나눠 떨어지죠. 3으로 나누면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겠고요. 3n 더하기 1을 넣었다. 그러면 5에 3n 더하기 1 더하기 3. L자리에 이거 대신 넣은 거예요. 넣어서 5로 나눠서 3이 남는 수 중에서 그런 수 중에서 5로 나눠서 3이 남는 수죠. 그 중에서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하면 15n 더하기 8 나오는데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얘는 2가 남죠. 얘도 안 됩니다. 그럼 얘 있겠네요. 얘. 한번 넣어봐서 확인해 볼게요. 자, 5로 나눠서 3이 남는 수 중에서 3으로 다시 나눈 결과를 보고 싶어요. 15n 빼기 2가 되는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남죠. 즉 1이 남는 거와 똑같겠죠? 자,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답이죠? 3으로 나누면 2이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 자연수를 정수 n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꼴을 택한 다음에 이 하나의 애를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3개로 분류해서 다 전개해 봐서 실제로 이 안에서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지를 다 확인한 거예요. 풀이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게 좀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아까 저희가 푼 문제 중에서 뭐 2로 나누면 1이 남고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4로 나누면 3이 남는다 뭐 이런 수들은 그냥 재치 있게 푸는 문제였잖아요. 그냥 2를 다 더해버려서 푸는 최소 공배수 문제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거를 이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전혀 규칙성 없게 이렇게 나누어서 나머지가 다르게 됐을 때는 어떻게 푸냐? 그건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를 모로 나눈 나머지에서 분류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1이 좀 불편하시면 더하기 2로 고치고 풀어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더하기 2로 고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13 나오죠.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돼요.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 너무 빨리 풀었죠, 제가.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수를 n으로 표현해 달라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예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 중에서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L자리에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된 수 중에서 셋 중 하나일 테니까 하나씩 집어넣어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L자리에 3n을 넣어보면은 3의 배수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눠서 1이 남지가 않죠. 얘는 안 되겠고 3n 더하기 1을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3n 더하기 1을 집어넣었어요. 여전히 5로 나눴을 때 3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5로 나눠서 3이 남으면서 동시에 3으로 나누면 2가 남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3n 더하기 2라고 하면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5로 나눴을 때 3이 남는 거 맞죠? 그러면서 3으로 나눠서 1이 나오는 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가 정답이 됩니다. 문자가 좀 많아지면서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숫자로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신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정수를 분류한다. 정수를 모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는 방법.
목K 더하기 목골로 표현한다. 이런 것이고 모든 정수는 셋 중 하나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L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개의 수를 이렇게 다 해보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수가 결국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n이 정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0이나 음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범위 같은 거는 안 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셨습니다. 이게 나눗셈이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할 때가 있고 정수 범위에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를 처음에는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새 슬슬 정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과정이고 얘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자연수 범위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 하다가 정수로 확장해서 얘기를 좀 넓혀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혼용된 상태에서 제가 막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정수 범위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하려면은 n에다가 0을 넣어도 되니까 15 n 빼기 1 더하기 13 그러면 자연수 집어넣으면 딱 이제 맞죠.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수 범위에서 n이 자연수일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쓰고 0하고 마이너스까지 다 고려를 할 수 있는 표현은 또 요게 되니까 그냥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에서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지만 실은 정수 범위에서도 통하는 식이다. 그래서 정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식을 표현한 거고 자연수 범위 안으로 바꾸려면은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은 뭐랄까 좀 엄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2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역시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문제가 다르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남거나예요, 남거나. 이거는 혹은 그리고 그러니까 합집합이죠. 아까는 교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였는데 이번에는 또는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힌트 하나 추가해서 드리자면 우리 집합에서 했던 거, 우리 다 배웠던 거 안에서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또 풀어주셔야 되고요.
강은미 선생님께서는 벌써 답이 나오셨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계산을 해보시는 게 약간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답이 나오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자, 그럼 아, 47이요? 49? 아, 다들 좀 거의 다 오셨는데 조금씩 아쉽습니다. 거의 다 오셨어요.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46? 예. 아, 다 오셨는데 조금씩 좀 같이 그럼 풀겠습니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그 똑같은 수잖아요. 그죠? 못 쓰겠어요.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다 일일이 글씨를 다 만들어가지고 아, 예. 답을 빼가지고
여기서 일단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 수를 A집합, 5로 나누면 3이 나누는 수를 B집합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3K 더하기 1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 이하 자연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10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3K가 마이너스 1하고 99가 되는 것이고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3. 그럼 몇 개의 정수가 있죠, K가? K가 몇 개의 정수가 있죠? 34개가 있죠. 0이 있습니다, 0이. 0이 있어서 K는 34개가 돼요. 자, 똑같은 요령으로 5L 더하기 3이 0보다 크고 100 이하다라고 적고 5L은 마이너스 3에서 97. L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5분의 97이니까 19점 얼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L은 몇 개 있습니까? 20개가 있죠. 19에다가 0 포함해서 20개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33개 나오고 19개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이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 이 교집합 부분은 1번에서 계산했습니다. 15K 더하기 13이었죠. 15N으로 하겠습니다. N. 이건 1번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15N 더하기 13이 역시 0보다 크고 100 이하가 된 게 몇 개나 나오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럼 15N 마이너스 13하고 87 이렇게 되겠네요. N은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13하고 15분의 87인데 얘가 몇 개입니까? 5점 땡땡땡 나오죠? 그러면 0에서 5까지니까 n은 6개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34 더하기 20 빼기 6이 답이 되겠네요. 네, 결국은 아이고 다들 이 근방까지 오셨는데 아슬아슬하게 조금씩 벗어나셨어요. 예. 아, 좀 아쉽습니다만 혹시 대부분 0이 다 있을 잘하셨는데 때는 아마도 0 집어넣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실수들이 있으시지 않았나. 아, 그것만 하셨으면 다 답을 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꽤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저는 많이 못 푸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답에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으로 이번에 넘어가서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두 개가 있는데 한 5분 드리고 바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인수분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그럼 제가 요거는 해놓을게요. 먼저 n으로 묶어주면 n의 4승 빼기 1이니까 요 인수분해인데 이거 공식이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시작할 때 수능 1번 풀면서 썼던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공식이거든요.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4승 빼기 1은 이렇게 이제 고쳐지고 요건 또 다시 인수분해 되니까 요거 이제 앞으로 당겨서 써서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아무래도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 공식은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중간에 이런 공식들 좀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푸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같이 답을 맞춰볼까요? 혹시 답들은 잘 나오셨습니까? 증명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는 것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30의 배수가 되려면 6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배수라는 것만 만족시켜주면 되는데, 일단 연속한 세 개의 정수의 곱입니다. n 빼기 1, n 더하기 1은 연속한 세 개의 정수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이가 되겠죠? 얘가 홀수면 짝수가 돼서 2의 배수가 되겠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 1, 나머지 2가 되는 것이니까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 있죠.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이 다 들어옵니다. 결국 연속한 3개 정수가 되는 순간 얘의 곱은 6의 배수가 돼요. 여기가 6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남는 거는 5의 배수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거, 이 수가 5의 배수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5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여주려면 n을 5로 나눈 나머지로 또 나눠서 하나씩 따져주면 되거든요. n을 나눠주는 게 OK, OK 풀마 1, OK 풀마 2, 이 5가지로 나눠서 각각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n이 OK가 되면은 여기다 OK 집어넣는 순간 5의 배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OK입니다. OK가 되면은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니까 끝났고, OK 풀마 1. OK 풀마 1이라면은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는 순간 5의 배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도 OK입니다, 그냥. 굉장히 쉽네. 저 OK 플러스 1이었으면 이쪽에 들어가서 OK가 돼버리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고, OK 빼기 1이면 이쪽에 들어가서 OK가 되면서 5의 배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다 성립합니다. 그럼 얘가 됐을 때 5의 배수가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다 넣어봤자 5의 배수가 안 나오죠. 그럼 이쪽에다 넣어봐서 5의 배수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OK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1만 따져볼게요. 그럼 OK 풀마 2의 제곱 더하기 1. 요겁니다. n제곱 더하기 1이에요. n이 지금 이거였으니까. 이게 5의 배수가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25k 제곱 더하기 빼기 5, 20k 풀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죠. 여기가 5가 되는 바람에 5의 배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5k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5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총 5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가 들어가도 다 5의 배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5의 배수다. 따라서 6의 배수이자 5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30의 배수가 된 거죠. 너무 빨랐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수를 뭐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다. 몽땅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몽땅.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나눠야 될 숫자들을 조정해 가면서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은 5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로 나눈 나머지로 분리해 놓고 나서 결국은 원래 수가 5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였습니다.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가 6의 배수가 되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n을 2k하고 2k 빼기 1 두 개로 봤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언젠가 2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자명하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하고 n이 3k 풀마 1이라고 하면은 역시 3k가 이쪽 들어가면 3의 배수, 이쪽으로 들어가면 둘 중 하나에서 3의 배수가 나오니까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연속한 세수가 곱해지게 되면 당연히 2 또는 3의 배수가 되니까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포멀 형식적인 증명이고 그냥 세 개가 연속해서 나오면은 셋 중 하나는 당연히 3의 배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땡땡땡 아무리 잡아도 연속한 세 개를 잡는 순간 이 항상 3의 배수가 걸려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자명하다. 그리고 아무리 세 개를 잡아도 2의 배수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n이 자연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정수예요, 그냥.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들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0은 모든 수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배수가 되는 거고. 선생님, 근데 n이 ok일 때랑 ok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미 이 수가 5의 배수가 돼버리죠. 오케이는. 그리고 오케이 풀마일은 오케이 플러스 1일 때는 여기 들어가면 오케이가 나오면서 5의 배수가 되고 빼기일 때는 여기 들어가서 오케이가 나오면서 5의 배수가 되죠. 얘는 거의 자명하다 해서 생략했습니다. 되셨나요? 질문하신 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를 보시면서 보면은 뭐 당연하겠다 이런 느낌이 일단 오실 거고 좀 이게 형식적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이런 수들 집어넣어서 실제로 배수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결국 n이라는 것도 5로 나누면 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곱합이 3의 배수이면 둘 다 모두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인데 뭐 거꾸로 가는 거는 자명하고요. 근데 이 일로 가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나열해 볼게요. A, B가 모두 3의 배수이거나 A 또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3의 배수이거나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를 나눠서 보자면 둘 다 3의 배수, 하나만 3의 배수, 빵개가 3의 배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안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일종의 기류법이죠. A, B는 결국 요 세 가지 중 하나가 되는데 요 두 개가 아니면 얘일 수밖에 없다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둘 다 3의 배수라면은 제곱합이 3의 배수 맞으니까요. 이거는 모두 3의 배수라고 하면은 이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요거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2번으로 나눠서 둘 다 안 된다는 것만 보여줄게요. 1번 둘 중 한 개만 3의 배수였다 하면은 그러니까 A가 3의 배수라고 해도 뭐 일반성이 떨어지지 않죠. B는 그렇다면 3K 풀마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K가 완전히 같을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다른 문자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는 3의 배수, 하나는 3의 배수 아닌 거 둘 중 하나. 그럼 제곱해서 집어넣어 보죠. 라 하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3K의 제곱 더하기 3L 풀마 1의 제곱은 여기는 3의 배수인데 여기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안 나오겠죠? 9K 제곱 더하기 9L 제곱 풀마 6L 더하기 1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3의 배수죠. 근데 거기다 더하기를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 하나만 3의 배수가 되면은 제곱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둘 다 3배수가 아니다. A는 3K 풀마 1이고 B는 3L 풀마 1이겠죠. 라 하자. 둘 다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더할게요. 여기 3L로.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갈 것이고, 이거는 9K 제곱 풀마 6K 더하기 1하고 9L 제곱 풀마 6L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까지가 3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 더하기 2가 나오죠? 그럼 3의 배수가 안 되니까 역시 모순에 빠집니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결국 얘만 남아서 3의 배수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선생님, 수를 넣어보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죠? 수를 넣어보면은 그렇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증명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보이는 게 이제 증명이니까 되게 꼼꼼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앞에 문제 1번 문제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N은 OK로 지금 하는 이유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건가요? 예, 예. 결국 이 전체가 5의 배수가 되면 OK라고 적은 겁니다. 아니 뒤에 OK가 아니라 앞에 N은 요걸로? OK로 네네. 거기 오케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까지 하셨는데 이게 예. 어떻게 그렇게 전제가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이렇게 5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더하기 4는 OK 빼기 1로 쓴 겁니다. OK 빼기 1로 쓴 거예요, 이거를. OK 더하기 4가 아니고. 네. 이거는 OK 빼기 2로 쓴 겁니다. 그래서 OK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 OK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줄여서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쓴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이 속셈을 했나 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이해는 되신 거죠? 원래 이 수학이란 게 해보다 보면은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언제나 확실한지 한번 확신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으로 가는 것이고 대개의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됐지 뭘 따져 이렇게 가는데 수학자들은 이게 정말 맞는지 알고 싶다,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만 틀려도 영 시원찮고 반드시 다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엄밀하게 좀 학문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적어도 증명이 끝난 명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신 같은 걸 가질 수 있게 되니까 틀리지 않고 정말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증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 때문에 수학을 더 이제 파고들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럴싸한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이거 같은데 싶은데 발레가 꼭 나중에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역시 그렇지 뭐가 틀린 게 하나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를 발견 안 하려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수학에 굉장히 꽂힌 거죠, 실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업이지만 이 무엇인가를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실은. 저도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야, 저걸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유클리드는 그 작업을 했잖아요. 그 기원전 3세기경에 그 작업을 해서 2000년 동안 수학 교과서로 살아남았어요.
만약 그걸 좀 부실하게 했으면 아마도 몇 년 안 지나가서 그냥 무시당하고 없어지고 이랬을 텐데 가장 엄밀하고 가장 꼼꼼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갔던 겁니다. 그런 생각도 같이 좀 해보면서 이런 노력들이 결코 이제 헛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기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예, 예, 말씀하시죠. 글쎄 뭐 저도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19번에 1번은 이 정말 너무 해답이 절묘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를 보면은 뭔가 하나의 그 법칙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글쎄요, 이거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규칙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법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랄까요, 그 30이라는 숫자가 매우 특수해가지고 이렇게 6과 5로 나눠서 해가지고 절묘하게 풀리기는 했는데 예. 이게 만약에 글쎄 여기 문제를 내시는 입장에서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규칙이나 뭘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요. 좀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그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있게 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모르는 거를 문제로 내면은 이제 틀린 거 있다 뭐 이런 논쟁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건 검증을 기다려야 되니까 문제로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는 아마도 그 이 숫자들에 대해서 몇 개를 적다 보니까 이거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봤더니 아 맞네. 뭐 이렇게 갔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30배수가 아니고 이 숫자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을 땅땅땅 넣어봤더니 언제나 3의 배수가 나오길래 이거 3의 배수겠네 하고 증명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발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보다가 발견되고 그래서 이게 기원전 1700년 전쯤 되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처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곱 더하기 이 제곱이 비편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이 증명은 안 되지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직각을 만들 때 3, 4, 5의 길이로 하면 직각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몇천 년 동안 증명 없이 그냥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피타고라스쯤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증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막 썼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맞을 것 같다. 관습적으로 맞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쉬우니까 증명이 되고 어떤 것들은 좀 어려워서 세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 추측과 증명의 연속인데 그게 귀납과 연역의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떤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감을 잡고 그거를 또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 실패하면 다음 세대에서 또 증명을 하고 금방 증명되는 것들은 또 이렇게 문제로 나와서 자 이런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식이 짧아서 이 정도 답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